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에너지, 화석 연료가 야기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하거나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수력 발전을 포함 전체 4.1%에 불과했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 정부에서도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바다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달과 바다가 만들어내는 무한 청정 에너지 조력 발전. 연간 발전량 552만 킬로와트-아워. 세계 최대 발전량을 자랑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직업체험에 도전한 용사들. 23.8.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세계 최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조력발전소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정말 그 기대만큼이나 규모도 크고 주변 장관도 멋있고 해서 좀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발전소의 중심에서 최고의 조력발전 기술을 배우다. 발전하거나 배수할 때 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면서 참 멋있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청정, 무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조력 발전. 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세계 최대 조력 발전소. 시화호 조력 발전소로 진군합니다. 청명한 하늘과 바다를 품은 이곳. 대부도와 오이도를 잇는 시화 방조제에 지어진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조력발전소입니다. 날씨도 좋고 전체 전경도 볼 겸 우뚝 솟은 전망대에 올라보기로 합니다. 높이 75m, 타워 끝에 달린 둥근 모양 때문에 달 전망대로 불리는 이곳. 사방이 유리테크로 되어 있는 데다 바닥에 유리가판이 있어 시화호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안산시 8경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기 발전 중이라고 나와 있어. 지금 발전 중인가 봐. 그러게 화살표로 표시된 게 물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건가? 물길인 건가? 하루 2번씩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조력발전의 원리와 이해를 돕는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있는 이곳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 들렀는데요. 발전 현황을 알려주는 모니터도 보이네요. 지금 보시면 현재는 발전 중이고요. 해측에서 호측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중입니다. 발전 시간은 하루에 평균 4.5시간씩 총 9시간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간척 종합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시화호. 그러나 심각한 수질 오염을 초래해 수질 개선을 위해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했죠. 수차 발전기 10대로 연간 5억 5,200만 킬로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 86만 2천 배럴의 유류 수입 대체 효과로 에너지 자급도를 높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 중국의 지앙샤 발전소 등 전 세계 조력발전소 중 그 규모와 발전량은 최고를 자랑합니다. 최근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원래부터 지구과학 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최근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다가가게 됐고 결국 그렇게 이제 관심을 크게 두게 됐습니다.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그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기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계를 또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저의 적성에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 용사 부푼 기대를 안고 발전소로 들어가 봅니다. 차렷, 경례, 충성! 시화 조력단장 장태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장님,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 시화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화 조력발전소예요. 네. 근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시화 조력발전소를 꼭 가보고 싶어 하고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에너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와서 봤겠지만 문화관, 전망대, 그래서 여기 문화와 에너지가 접목되는 그런 발전소로 여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그러니까 K워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K워터 그러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른 이름이고요. 우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국토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다목적 때문에 운영관리, 건설 및 운영관리,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수도 사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신재생 제1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력발전소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 조력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도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의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양을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신재생의 제1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에너지 부분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에너지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게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후 변화에 대비한 우리가 신재생이라든가 에너지 저감 기술, 그래서 어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해외 사업이나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우뚝 서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망은 밝습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에는 총 3개 부서 72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기계, 설비에 관심이 많은 두 용사, 제일 궁금했던 발전소 내부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전체 10기의 발전기 중 1호기 견학 당첨! 내려오실 때 사다리가 가파르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발전기를 가까이서 보려면 이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유일한 통로는 철제 사다리. 이거 시작부터 난 코스입니다. 이수종 병장 슬쩍 황 병장 등 떠미는 거 딱 걸렸어요. 발전소에서 일하려면 사다리 타기는 필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내려가다 보면 도착을 하겠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수종 병장도 용기를 내서 내려가 봅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지금 물이 지나가는 드래프트 튜브 라이너라는 DTL이라고 부르는 그 상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배수 시간이라서 물이 해측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배수관 위에 있는 거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수차 날개 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디스차지링 내부에는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바람개비에서 그 날개 역할을 해주는 블레이드가 이 안에 지금 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크게 7.5m, 지름 7.5m 정도로 상당히 큰 7.5m 요? 설비입니다. 분당 회전수 64.29rpm, 수차 전체 무게는 무려 800톤. 그럼 지금 저희 발 밑으로 네. 물이 흐르고 있는 건가요? 네,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배수라서 호수에서 해측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시속 6m/s라고 해서 그러니까 1초에 6m씩 나가는 속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억 5천만 톤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억 5천만 톤이라고 하면 그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저기 시화호 보시면은 그 물의 반 정도가 나간다고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다란 샤워의 물의 절반이요? 네. 저희가 배수 때는 발전기와 수문을 이용해서 저희 배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며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1994년 완공된 시와 방조제에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확정된 것이 2002년. 착공 7년 만인 2011년 시와호 조력 발전소가 완공, 발전을 시작하게 됐죠. 자세히 둘러보기 위해 더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오, 여기가 발전기 밑인가 보군요. 와, 길다. 지금 이제 아까 위에서 보셨고 지금은 지하 4층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션 기준으로 마이너스 22.4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상당히 바다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m. 지하 20m. 진짜로 아래에서. 물 밑에 있다는 게 불안이 돼요. 믿기지가 않아요. 실제로 여기 바닥에는 지금 결로 현상이 발생하면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르고 나면 소금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로 점검하는 사항은 펌프 동작 상태나 아니면 압력이 얼마나 지금 걸려 있는지 같은 걸 보고 각종 볼트의 조임 상태 그리고 대점검 시에는 여기 맨홀을 따고 들어가서 안쪽을 직접 점검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조명, 커다란 소음, 복잡하게 연결된 파이프들. 꼭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이죠. 혹시 영화 판도라 보셨나요? 예, 봤어요. 최근에 봤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통로에서 이제 판도라 영화를 찍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품 같은 거 다 설치한 다음에 여기 주로 찍었던 그 막 발전소 무너지는 장면에서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배우들 와서 찍기도 했던 공간입니다. 까지 있기 때문에. 어머, 실제 영화 촬영을 하기도 했군요.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재난 영화 판도라. 오, 조금 전에 용사들이 걷던 그 길 맞네요. 이쪽으로.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쉼없이 흐르는 바다. 그래서 발전소도 쉼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용사들이 찾은 곳은 발전소의 컨트롤 타워, 중앙 제어실. 실시간 발전량을 알 수 있는 모니터를 통해 바다와 호수, 발전기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 감시하는 곳이죠. (16) 명의 직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중앙 제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조술 간만의 차이가 높아요. 그래갖고 물을 시야호에다가 들어올 때, 시야호로 물이 들어올 때 발전이 되고 나갈 때는 발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 발전이라고 해서 물이 들어올 때만 발전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좀 애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다 보니까 24시간 항상 이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무 인원이 24시간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 때 좀 힘든 게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운영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 내 긴급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는 곳. 지금 발전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전기가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현황 154메가와트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낙차에 따라서 저기도 화면에 보이시지만은 그 터빈 왼쪽에 발전량이 그래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보이시죠? 이제 이 그래프 나오고 있는 게 낙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의 100%에 가깝게까지 높아지는 거를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해수위 같은 거는 그래프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기에 띄어져 있는 거는 저 발전기 각 터빈들 회전 현황입니다.
숫자와 전문 용어가 가득한 모니터를 보며 시화호 주변의 상황을 24시간 물 셀 틈 없이 제어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중앙제어실. 바다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중앙제어실의 불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다시 중앙제어실을 찾은 용사들. 아침 9시 교대 시간 30분 전 야간 업무 보고와 인계식이 시작됐습니다. 밤새 제어실을 지킨 직원들이 주간 근무자들에게 발전기 운영 상황 및 점검 상황을 인계하는 것이죠. 우선 9월 21일 오전자 주간 근무 인수인계 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간 근무 중에 점검 및 작업 사항은 주수문 주간 점검 우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제어실 고장 모니터 3개 있었던 거 교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이제 공지가 됐었던 그 주수문 및 배수관문 세분화 운영 계획이 이제 실제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해서 지금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야간 근무 인수인계 사항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주간 근무자들은 하루 업무를 계획합니다. 오전, 오후 하루 2번 교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계식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을 지금 인수인계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 주간 근무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어제 주간부터 좀 있었던 일들을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우선 그날 있었던 점검 및 작업을 실제로 한 거하고 그때 있었던 고장 같은 거 이거 저희가 또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저희가 직접 발전 운영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은 좀 보수 내용, 수문 운영에 관계된 보수 내용이라거나 혹은 좀 운영 계획 바뀌는 거라든가 좀 다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전에 뭐 하실지 모르겠어. 아까 막 30분 남짓의 인계식을 마치고 이제 퇴근 시간. 야간 근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제어실 업무를 배우기로 한 용사들. 제어실 직원들은 종일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야외실 측작업도 한다는군요. 오늘은 저희 낙차가 수위가 높아지고 해서 배수가 되거든요. 그럼 제어실에서는 그 기계를 향해서 측정 해수위와 호수위를 측정을 하시는 거고 또 따로 나와서 육안으로 또 확인을 하시는 거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CCTV를 통해서도 이런 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육안으로는 사실 정밀 측정보다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좀 상황을 좀 파악을 하는 거죠. 물론 이 구조물들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수문 쪽을 먼저 들리면서 좀 확인을 하고 혹은 수문 쪽을 나오면서 또 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발전 운영 전반을 살피는군요. 오, 갑자기 웬 사이렌 소리죠?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발전 중입니다. 발전소 주변은 물살이 매우 빨라 위험하오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현재 발전 중입니다. 저기 배 지나간다. 발전소 주변은 물살이 매우 빨라 위험하오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을 통제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 그럼 평소에는 이 망원경을 들고서 확인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 건가요? 특히 그 어선을 단순 경고 방송만으로도 좀 어선이 바로 좀 나가시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선의 그 내역이나 번호등이나 아니면 좀 등록된 어선 확인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해경께 어떤 어선이 들어오셨고 그런 거를 좀 연락을 드리고요. 그야말로 발전소 지킴이군요. 어느덧 배꼽시계 울리는 점심시간. 직원들과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잡채에 각종 나물.
오, 갈비탕까지. 잔칫날이 따로 없네요. 식판 그득 채운 용사들, 이제 먹어볼까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두 분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 중앙 제어실에서 발전기 가동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저희 배수 관문과 여기 주수문, 수문으로 이제 호수위를 조절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원래 좀 관심 있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고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조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그것들을 국민들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더 자부심이 그러면 여기 시아워 조력발전소에 입사하실 때 뭐 따로 준비하시거나 하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스펙이라든지? 일단 요새는 공기업이 이제 특출난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따로 자격증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일단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기사 시험, 기술직 같은 경우는 기사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가 요새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한 1년 뒤에 입사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일단 졸업하고 나서 했거든요. 공호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이렇게 막 보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수자항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취업에 관심 있는 용사들 주목하세요. 어학 요건 충족 시 학력, 전공,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알찬 점심시간을 보낸 용사들, 장비 가득 싣고 외부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어디에 뭐하러 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154 KV 지중 전설로 점검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154가 뭔지 다시 한 번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래 전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 옛날에 뭐 110볼트니 220볼트니 뭐 308볼트 그런 식으로 단계를 해서 쉽게 말하면 154면 154 KV라 해서 15만 4천 볼트입니다. 그거의 줄임말이었구나. 송전 케이블 점검을 위해 일반인 통제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인들은 못 다니게 개방을 안 했고요. 저희들만 지금 다니는 점검할 때만 쓰는 곳입니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송전 철탑 대신 시화 방조제 도로 측면을 따라 지중화 송전 선로를 매설. 덕분에 청명한 하늘, 가을 바다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죠. 바다의 뒤에 달리다 보니 어느새 작업 포인트에 도착. 뭐니 해도 안전 제일. 안전모, 작업복 단단히 챙겨 입고 작업 준비 완료. 한 달에 한 번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이어지는 모든 송전 선로를 점검하는 작업.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이지만 만약을 대비해 전멸등, 점검 표지판을 세우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폐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에 산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유해가스 농도도 측정을 해서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이것저것 장비가 많습니다. 용사들의 작업장은 이 맨홀 아래 지하.
작업 전 작업장 내부에 유해가스는 없는지, 산소 농도는 충분한지 측정합니다. 보통 산소 농도가 18% 이하가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항상 확인을 하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 맨홀 안의 공기는 밖으로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 이거 맨홀 내에 이제 유해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계속 맨홀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 송전선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호 조력 발전소에서 발전한 발전의 어떤 전압을 우리가 이제는 이쪽 시흥 쪽에 이제는 남시와 변전소, 그다음에 남종암 변전소로 이렇게 이제 이중화로 포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시와 변전소는 맨홀이 총 27개, 이런 맨홀이 400m 간격으로 총 27개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남종암 변전소로는 총 25개가 이렇게 맨홀이 꾸며져 있습니다. 측정 장비 내려주세요. 자, 이번엔 용사들이 내려갈 차례. 발전소 밖에서도 사다리 타기는 예외가 없군요. 되게 많다. 맨홀 내부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바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변전소까지 보내주는 154 KV 송전선이군요. 밑에 물도 좀 많고 그 옆에 되게 선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만지면 위험하겠죠. 저는 봤을 때 되게 깊을 것 같았고 많이 어두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빛으로 다 비춰주시고 하니까 생각보다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송전선 점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접속점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케이블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4.9 7 케이블의 이동 거리를 지금 잰 거예요. 케이블의 이동 거리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은 날씨에 의한 영향도 있고 케이블이 어떤 전류가 흐를 때나 안 흐를 때 이렇게 뭐 이런 온도에 의해서 어떤 수축작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수축작용에 의해서 케이블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거리를 우리가 매월 측정 기록을 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케이블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이를 지금 이제 그래프화시키고 데이터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송 병장은 접속점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았는지 비접촉식 온도계로 온도 측정하는 작업을 맡았고요. 말씀 주시죠. 23.8. 황필상 병장은 송전선로 전류를 측정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11.6 측정한 수치들을 꼼꼼히 기록하면 송전선로 점검 작업 끝. 맨홀도 일부러 그 양쪽을 다 열어야 되고, 그리고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먼저 누가 들어가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 그런 걸 살피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작업을 할 때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도 되게 선들이 그 전선이 되게 굵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중요한 작업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안전하게 보내는 일의 중요성을 배운 하루.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체험 셋째 날, 용사들의 출근길.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는데 긴장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 저기 버스가 왔어요, 버스. 차렷 경례 충성. 바로 해주셨습니까? 막내 직원답게 맨 뒷자리에 탑승하고 선배님들과 일터로 출발. 각자의 취향대로 자유시간을 보내는 출근길 버스 안 풍경.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모자란 잠을 청하기도 하죠. 출근 버스 안에서 선배를 만난 용사들. 저희가 그러면 선배님 잠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잠들었었는데 사실 충성 소리에 깼어요. 지금 버스 처음 탔을 텐데 기분이 어때요? 이 출근한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버스를 타니까 뭔가 처음엔 많이 긴장이 됐는데 직원분들이 다들 좀 웃으면서 반겨주시기도 하니까 많이 긴장도 풀리고 새로 일을 배우러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늘스럽지만은 않아요. 출근이 늘스럽지만은 않은데 출근하면 기분은 좋아요. 뭔가 또 이제 본인들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이러면 가정을 지키는 그런 지키러 간다는 그런 기분도 들고 나라 지키는 기분처럼 가정을 지키는 기분 알고 있어요.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가정을 지키러 간다는 게. 저도 만약 나중에 취업을 하게 돼서 직장을 갖게 되면 이렇게 출근 버스를 타고 한번 진짜로 출근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진짜 드네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꿈을 실은 버스는 일터로 달려갑니다. 드디어 발전소 도착. 오늘은 어떤 일들이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발전실 점검 작업을 배우기로 한 용사들. 마침 아침 회의 시간이라 기계팀, 전기설비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렷 경례 충성. 경장 필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장 이수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용사들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회의 시작해 주세요. 오늘 점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전기 950호기 주간 점검이고요. 메인 TR 월간 점검, 그다음에 154 주 차량기 월간 점검 있습니다. 어제 150톤 크레인 그 릴 케이블이 좀 손상이 돼서 어제 비 온다는 예보도 있고 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거든요. 그 디지털 압력계가 왜 그 에러 메시지가 나왔었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를 마친 후 기계팀, 전기팀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점검 상황과 작업 계획을 공유하는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침에 회의하고 기록하는 거는 이제 그날 전 직원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공유를 하고 또 그것을 기록함으로 해서 다음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조치를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조치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서로 공유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회의가 되게 중요한 회의네요, 이게. 그렇죠. 시와호 조력발전소는 여느 발전소들과 다르게 자체 점검 정비가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화장을 찍으러 내려가는 곳은 지금 이쪽에 벌브 노즈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에 수직으로 7.5m짜리 계단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직 사다리가 설치가 돼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주의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많이 뭐 위험하거나 하진 않아요. 유격 훈련에서 계단을 올랐다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네. 할 수 있겠지 원래?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우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굉장한 수압을 견디고 있는 설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열화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발전기 내부로 들어가 열화상 촬영을 하는 것이 오늘 용사들의 미션.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내려가야 한다고요? 자, 우리가 내려갈 높이는 3개층 정도에 해당되는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계단이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발을 밟고 팔도 한 칸씩 잡아가면서 내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을 꼭 지켜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격 훈련과 진배 없는 15m 철제 사다리 내려가기. 이수종 병장 먼저 성공. 황 병장도 조심해요. 되게 높다. 내려가도 내려가도 더 내려가야 하는 사다리. 밑에 도착하자 시끄러운 소음과 50도에 육박하는 열기가 용사들을 맞이합니다. 아이고 정말 소음이 굉장하네요. 소음과 열기의 진원지. 열화상 카메라로 카본 브러쉬를 촬영합니다. 열화상 촬영을 하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육안으로 볼 때는 카본이기 때문에 열이 전혀 없이 보이는데 열이 많게는 90에서 1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규정상 저희들이 15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슬림링에도 마모가 생기고 그리고 카본도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화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보는 황필상 병장. 다행히 규정 온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닷속인 건가요? 해발 이제 마이너스 20m로 해서 완전히 바닥, 우리 심해에 가까운 위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0m에서 열화상 측정 작업 미션 완수. 처음에 지하 20m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깊기도 깊었고 그리고 사다리를 그렇게 직접 오랫동안 내려가 보는 처음 경험이어서 솔직히 좀 떨리기도 떨렸어요. 근데 실제로 내려가고 나서 거기에 발전기를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소음도 되게 심했는데 이런 게 진짜 발전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터빈실에 들어가는데 되게 덥고 막 소음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럴 일은 없는데 여기가 지금 물속인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한 데 들어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무섭기는 조금 무서웠는데 안전하게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중요한 곳에 제가 들어와 봤다는 게 되게 좀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작업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일해야 하는 곳 발전소. 선배님들은 이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던가 동기가 따로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신재생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신재생 쪽은 조력이 아무래도 좀 뭔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뭔가 포텐이 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뭐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문제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지금 점검 정비해서 설비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21년 차. 제 나이가 23인데 대단하시네요. 97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우리는 정기 직종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게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하실 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조력이다 보니까 바닷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조력 발전소에 와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웃겼던 것이 뭐냐면 드럼통이 들어와서 우리 발전기 쪽에 터빈 쪽으로 가는 안내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쪽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발전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조력 발전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은 외부에 있는 물을 호축으로 집어넣으면서 발전하다 보니까 해양에 그 배를 고정시키기 위한 닷줄 그 줄이 또 우리 터빈 쪽에 와서 터빈을 감아가지고 발전기 출력을 확 떨어뜨리는 점 그런 것들 경우에는 찾기가 정기적으로 문제라든지 기계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죠. 조력이라는 특성 자체가 한번 물 들어올 때 발전을 못하면 그거는 영원히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시아오 조력발전소에서는 뭔가 발전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을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지금 흘러가 버린 에너지는 다시 잡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직업 정신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연이 선물로 준 에너지.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곧 에너지를 아끼는 일임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어느덧 체험 넷째 날. 오늘도 어김없이 푸른 바다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세상을 흐르게 하죠. 자, 오늘도 열심히 세상을 흐르게 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차단기 동작 분석 연간 점검이 있는 날. 주접점이 붓고 떨어질 때 여기서 상당한 불꽃이 튀어요. 그래서 그 불꽃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이제 소매체라고 하는 소매체 중에 여기는 진공 상태, 주접점 주변을 진공으로 만들어서 하는 V12 계열이에요. 이상 발생 시 얼마나 빠르게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알겠습니다. 지금 차단기가 투입되고 나서 각 상별로 지금 투입된 시간과 그리고 앞에 접점이 붙을 때 상황이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된 소리는 V10이어서 굉장히 약한 소리입니다. 이제 ABB라는 기종이 있는데 공기 차단기라고 하는 ABB 기종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짓말 조금 못하면 주변에 있는 새들이 날아가다 깜짝 놀라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소리가 큰가요? 예. 지금 이 소리도 엄청 큰데.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투입하겠습니다. 투입. 대한민국 병장도 움찔하게 만드는 공기 차단기 소리. 투입하겠습니다. 투입.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무슨 행사라도 있는지 발전소에 외국인들이 잔뜩 모였는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운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방문을 해서 참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이제 조력발전소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각국의 장관들도 많이 오고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있으면은 뭐 다른 나라 총리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뭐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구나라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견학을 온다니 그야말로 발전 한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조력 발전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많이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여쭤보면은 다 쉽게 대답해 주시고 정말로 이것저것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 가능하다면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은 확실히 제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쪽에서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찾은 무한 청정 에너지 그리고 미래를 위한 노력. 신재생 에너지의 갈 길은 아직 멀지만 그래서 더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개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나와 우리, 미래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청춘들을 응원합니다.